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피드백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닥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금요일 기준으로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시작했다가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 위에서부터 찍고 내려오면 전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당일도 상투권에서 놓고 보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발병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찍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 심리가 작용이 돼서 돈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신천지에서 발병된 지금 감염자 수가 기하학적으로 많은 인원이 발병이 돼서 이제 한국 경제 기반 자체가 근간이 지금 흔들리지 않나, 이런 걱정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아직 2월이고 이제 3월 달에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그 감염 정도가 굉장히 약했어요. 사실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뭐 하루에 막 수천 명씩 계속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뭐 한 명, 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이 진짜 중국에서 있었던 그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에 진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처음에 뭐 한 1월달 말 정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도가 약했다면, 지금은 중국에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들어온 것처럼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염률이, 일단은 중국에서 발생한 그 우한 폐렴은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높은 감염률이 지금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전보다도 공포 심리가 더 커졌어요. 공포 심리가. 네. 아무튼 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비교하자면 굳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아무튼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차트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0이나 뭐 이런 애들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이제 알코올주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한국 알코올, 그리고 창의 에탄올, 뭐 이런 종목까지도 상승하고 있어요. 소독 관련주죠. 또 더불어서 저기 교육 관련주, 아이스크림 에듀, 뭐 그리고 능률, 또 메가 MD, 그렇죠. 메가 MD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타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서야 뜨기 때문에 아마 추가타가 더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제 50이나 모나리자 이런 애들이 이제 주된 그 첫 번째 테마주였죠. 근데 이런 녀석들은 현재 상투권에서 계속적으로 꼬리를 달고 있고 음봉 마감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끝물에서 나타나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끝물에서 나타나는 모양새. 그리고 끝물에서 항상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큰 거래량이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이런 모양들이 있고, 이제 저점 대비해서 충분히 또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들어가지는 않고 오히려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오를 때 어떤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되냐, 제가 처음에 찍었던 게 뭐였죠? KM 모나리자 50이었죠. 근데 50이 이제 대장으로 등극했으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50 중점으로 봐야 됩니다. 50 중점으로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뭐 50이 마스크 어쩌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 하면 이제 50인 겁니다. 코로나 50. 그래서 50이란 차트가 큰 폭으로 만약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도 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를 하지 마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유효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 타이밍. 그런 타이밍들은 이제 많이 지나갔고,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매수 자체는 미리 매수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미리 매수하지 못하면 그냥 실패한 거고 끝난 거예요. 실패라는 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미리 매수하지 못하고 오를 때 그제서야 매수하면 그게 실패한 매매예요. 또는 이제 도박을 거는 거고, 예, 홀짝으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뉴스가 더 빵빵 터지면 가는 거고, 안 터지고 주저앉으면 큰 손실을 또 입는 거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긴 하지만 제 이제 추천으로는 이제는 하지 마라. 타이밍은 이제 좀 지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되잖아요. 이제서야 교육주가 뜨는데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는 매매를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보자고 한다면 2%가 전일 대비 2%가 빠졌습니다. 매도세가 장난 아니라는 거죠. 매도세가 굉장히 세다라는 것만. 전 종목 아마 4%, 2%에서 4% 사이로는 쭉 빠졌을 거라고 전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전 보고 있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도 보고 있어요. 동시에 이제 중국 관련도 봐야겠죠. 예, 중국이 어쨌든 이제 발병지니까 중국 차트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얘네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5일선 타면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작정을 한 거 아니냐, 뭐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의도적인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차트를 놓고 보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차트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이걸로 통해서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견해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견해들이에요. 중국의 빚도 많고, 그죠? 빚도 많고, 내일 모레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내일 모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장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추게 되고 수출이 제한이 되게 되고, 뭐 이런 상업적인 피해가 막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바이어가 외국으로 나가서 뭐 계약을 하러 가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중국으로 가서 뭐 시장 탐방이라든지 뭐 사업 구상이라든지 이거 자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 마냥 차트를 보시면 완벽한 어떤 털기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개별 종목이라고 만약 판단을 하잖아요. 개별 종목. 이게 이제 국가 증시가 아니라 개별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 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 시가 조작, 그죠? 시가, 종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좀 부합이 되는 거예요. 개인 종목으로 많이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해도 멈출 거였으면 전고점 내지 한 요 박스권에서는 좀 저항을 맞으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잠깐 보합 간 거 빼고는 눌리거나 전일 저점을 이탈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랄까 할 말이 없어요. 이것도. 요즘 증시는요,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들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네,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왜 오르지? 라는 물음표를 계속 던질 만큼 주가가 폭주하고 있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네요. 폭주하고 있다. 자, 어쨌든 얘도 큰 폭으로 이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은 뭐 이 정도는 뭐 약과죠. 사실 추세가 완전 깨진 건 아니니까. 자,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 타이밍이니까 제가 또 상승할 때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카페에 있잖아요.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시면 제가 시황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가 크게 전파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상승하는 이 랠리 자체가 조정 단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항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가지라. 그리고 좀 내려오고 조정 받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라.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웃긴 게 제가 방송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사요. 근데 시황에 있어서 제가 이런저런
이런저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하면 많이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여러분들의 근데 판단이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카페 오셔서 제 이야기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또 대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한국에 지금 그 실물 자산도 오르고 있죠. 금 차트 못 갖고 오나? 잠깐만요. 자, 금 시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일 대비 1%, 1.5%가 상승했습니다. 이거 금이 1.5% 상승하면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크게 오른 겁니다. 국내 금 시세인데 이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 얘도 주식으로 보면 우량주예요. 삼성전자 같은 거예요. 자, 이 우량한 차트가 우량한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그렇게 굳이 따지면 이 큰 자산이 가치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오른다라는 거, 제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자, 아무튼 뭐 매듭을 짓자면 지금부터 조정장에 대한 추가타 하락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을 밑에서 잡으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계속 박살나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증시를 좀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나라에 대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 다른 가치를 품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갈아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테마주는 3개월이라고 했죠. 유통기한이 3개월입니다. 이 친구가 1월 말부터 시작했고 이제 한 달 지났고 2달 하면서 2달 동안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합 가거나 내려가거나 3개월 뒤에는 이제 관심 밖으로 빠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를 좀 돕게 말씀드리자면 HLB 보시면 돼요. HLB. 지금 HLB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물린 사람 빼고? 지금 HLB 관심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관심이 딱 주기 시작했던 시점이 여기부터로 알고 있어요. 여기부터. 그러면 10월 달부터, 그럼 10월, 11월, 12월까지 여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 뒤로는 관심이 없어져요. 이런 종목들은 마찬가지예요. 50이나 이런 것들도 다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꼭 반드시 주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각자 좀 대응 잘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